도쿄는 교통량이 보여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는 교통량이 안 보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트래픽 버튼이 있거든요. 누를 수가 없어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껐을까요? 저 기능을 비활성화시키는. 왜 구글 친구들이 왜 저거를 비활성화시켰을까요? 이 혁신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매년 세상이 변화에 변화를 더해가는데 이런 세상 속에서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번 강연에서는 프로 일잘러, 대표 일잘러 한 분을 모시고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구글을 거쳐 현재 언바운드 랩데브의 대표를 맡고 계신 조용민 대표님을 초청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대표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저희 펀드는 한국하고 미국의 AI 관련된 스타트업들 그리고 비상장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펀드인데,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이렇게 오게 되거나 미국에 가게 되거나 할 때마다 AI 탑티어 팀들 만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진짜 탑티어 팀들을 만나야 실제 정말 임팩트를 만들 수 있는 기술들, 비즈니스 모델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느꼈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위주로 오늘은 좀 공유를 드려보고, 여기 다 너무 하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분들이실 테니까 제 에피소드를 들어보시고 테이크어웨이는 각자 한번 해가 보시면 되게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산업도 다르고 문제도 다 다르다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를 좀 꿰뚫고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한번 공유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 화면 보시면은 이게 몇 년도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1900년도거든요. 1900년도 뉴욕 핍스 애비뉴예요. 5번가인데 지금 교통수단이 뭐죠? 1900년입니다. 1900년. 자, 이거는 몇 년도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몇 년도일까요? 다 뭘로 바뀌었죠? 교통수단이? 네, 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몇 년도일까요? 이거 1913년입니다. 13년 사이에 뭐 한두 대 바뀐 게 아니고 99대 1이 1대 99로 바뀐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기술이 사용자 친화적일 때 여러 가지 이슈를 해결을 할 때는 그게 적용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가 있죠. 그렇죠? 지금 하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라는 기술은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인 기술인데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랑 좀 다르죠. 냉장 기술은 꽤 빨리 걸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세탁 기술은 어떨까요? 세탁 기술은 뭐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달을 했고요. 사회에 적용되는 거를 보면은요, 사용자 친화적인 거보다도 또 더 중요한 게 있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처음에 이제 공장에 도입할 때 공장 직원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아니, 물 끓이면 증기기관이 있는데 뭐하러 전기를 써?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일잘러들은 그런 코멘트를 했을까요? 아니면 한번 써봤을까요? 그래서 얼마나 피드백에 오픈되어 있고 그 피드백에 대해서 코멘트를 던질 때, 예를 들어서 네거티브한지 포지티브한지 이거 자체가 벌써 하이 퍼포먼스를 만드는 그 퍼스트 스텝이다. 이런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껴요. AI 그 관련된 분석 리포트, 예를 들어서 뭐 SK AI 서밋이라든지 뭐 차차주에 있을 뭐 AI 서밋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큰 행사가 있죠. 그런데 가면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자세히 보시면은 산업별로 AI가 어디 쓰이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중요할까요?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AI가 어느 산업에서 어떤 기능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더라도, 지금 예를 들면 컨슈머 굿즈, 제품을 파는 산업에서 제일 많이 AI가 쓰여야 되는 거는 원래 핵심 문제인 마케팅하고 세일즈에 쓰여야 되는데 3%밖에 안 쓰고 있거든요. 자, 이건 왜 그럴까요? AI가 그냥 챗봇에서만 쓰이고 있어요. 서비스 오퍼레이션스, 저거 챗봇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이퍼포머, 일잘러가 별로 없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AI가 거품이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다가 한 표를 던지시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근마켓 아시죠? 중고 물품 거래하는 것이고요. 배달의 민족도 아시나요? 네, 배달의 민족 써보셨어요? 네, 당근마켓도 써보셨나요? 자, 어느 산업이죠? 중고거래 물품 비즈니스, 이거는 어떤 산업일까요? 네, 중고거래 물품 지역 기반 서비스 산업일까요? 네, 그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하나 배달의 민족은 어떤 산업이죠? 쿠팡이츠, 요기요. 자, 무슨 산업이죠? 배달 산업, 푸드 인더스트리? 그거 말고 플랫폼, 그것도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중고거래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음식을 시켜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시면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문제의 핵심은, 아까 산업에서 문제의 핵심을 재정의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AI 같은 좋은 기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야 되고 식당이 있어야 되고 좋아하는 중고 물품이 있어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의 핵심은 결국에 데이팅 앱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럼 매칭을 잘 시켜줘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실제로 배달 산업에서 AI를 어떻게 쓰냐면, 김치찌개 좋아하면 된장찌개 추천하고, 뭐 치킨 좋아하면 피자 추천하고, 이 정도 미개한 방식의 추천 방식을 작년까지 쓰다가 올해부터는 댓글 하나당 3원만 AI한테 딱 주면은요, 그러면 100만 건 해석하면 이제 300만 원만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댓글을 보면서 이 식당이 떡볶이집이 아니고 양이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간이 센지 강한지, 혹은 집밥 느낌이 0부터 10 정도에서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 그래서 식당을 카테고라이즈를 인간의 욕구 레벨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천을 하는 겁니다. 당근마켓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 핵심을 건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올라갑니다. 결국에 산업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업을 나는 9시에 출근해서 5시까지 엑셀만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를 풀 건지에 대해서 새롭게 한번 시간을 내서 정의를 해볼 건지, 이게 첫 번째 스텝이다.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달라지실 거예요. 출근하는 바이브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랩 좋아하세요? 랩? 듣기가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되죠? 라임이 좋아야 되거든요. 운율이. 그래서 제가 다이내믹 듀오의 개코라는 친구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운율을 잘 짜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자, 랩 씬에서 개코는 일잘러인가요? 일을 잘 못하는 친구인가요? 일잘러잖아요. 그럼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경계가 없으면 돼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자, 또 어떻게 라임을 잘 짜니? 그랬더니 단어 많이 알면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단어를 많이 아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거기서 약간 일반 방법론이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명동시민 100명한테 물어봤을 때 전부 독서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일잘러도 그렇게 얘기할까요? 형, 저는 독서를 많이 합니다. 이종의 지식을 습득하는, 혹은 문제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방법을 훈련을 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뭐라고 했냐면, 형처럼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하고 5시간 말싸움 한대요. 그날 말싸움하고 있었거든요. 5시간 동안. 그러면 새로운 단어들이 막 들어온대요. 그래서 올해 나온 노래 피터파라는 노래 중에 나스닥 다우존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이내믹 듀오 노래 중에. 우리나라 래퍼 중에 그 단어 쓰는 사람 저는 못 봤거든요.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경계가 없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도 되게 중요한 국가기관에 계신 아주 높은 분을 뵈러 갔는데 한번 문전박대 세게 당했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제 오늘 굉장히 포멀하게 입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뵙는다고 그래서 오늘 원장님도 뵙고 근데 오늘 여기 오니까 그냥 엄청 환대를 해주셨는데, 거기서는 왜 왔지? 이거가 있었고, 근데 되게 웃긴 건 저희 아파트 경비 아저씨는 저한테 오늘 아침에 분명히 그랬거든요. 새벽에 대표님 오늘 되게 중요한 미팅이 있으신가 봐요. 이게 경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비 아저씨 20대 후반의 남성,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그분과 여러분들은 비슷한 시각을 갖고 계신 건데 오전 미팅은 좀 아니었다. 그러니까 경계가 어디 계시냐 되게 중요해요. 개코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역시 일잘러는 다르다. 자기만의 방법이 하나 더 있네. 독서도 많이 합니다, 그 친구가. 근데 자기만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곁들여 주려고 제가 이 영상을 보내줬습니다. 이 영상은 미국의 래퍼인데요. 개코랑 또 다른 방식으로 해요. 어떤 특정 익스프레스웨이라는 단어를 하나 떠올렸다면 그거 AI한테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600개, 700개 라임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 중에서 그 600개, 700개 중에서 자기 플레이버에 맞는 세련되고 좋은 것들로 이제 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누가 좋아질까요? 누가 좋아지죠? 랩을 왜 만들죠, 이 사람이? 팬 때문에. 사용자들.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야 AI가 잘 써집니다. 그래서 그가 만든 랩은 작년에 자기 버전보다 자기 올해 2024년에 자기 버전이 훨씬 좋으면 되는 거예요. 목표는 이거다. 그래서 팬들이 듣기 좋은 랩들이 작년에 만든 랩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일단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땡.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해주면 돼요. 우리나라는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뭘 해줘야 되냐면 일상을 문제로 재정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발견하는 게 아니고 패시브한 게 아니고 정의를 내리는 거. 두 번째는 똑같은 방식으로 풀었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올해부터는 2024, 25, 26년부터는 같은 방식으로 풀어도 되지만 다른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일잘러의 특성이었다. 탑티어 팀의 특성이었다. 산타모니카, 델라웨어, 테헤란로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잘 나가는 팀의 두 번째 특성이었다. 세 번째, 더 나은 결과가 항상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사용자는 누구죠? 네,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제 그럼 경쟁자는 누굴까요? 제 경쟁자 다음 발표자인가요? 다음 발표자 제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제가 감히 그분하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왜 없죠? 그분하고 저는 상관이 없는 시간대에 있어요. 그렇죠? 제가 경쟁자는 그분이 아니에요. 제 경쟁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사용자면 지금 제가 약간 이기고 있거든요. 네,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여기서 지금 살색이니까 AI 비전 API로 쫙 보면은 조용민 승. 근데 정수리로 다 바뀌면 어떻게 되죠? 조용민 패 vs 스마트폰한테 졌다. 여러분들 제가 뻔한 얘기 자꾸만 하면은 지금 아마 고개를 숙이고 오늘 저녁 뭐 먹지를 검색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더 나은 결과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세요? 우크라이나 정답. 여긴 어딜까요? 네, 도쿄. 그 도쿄는 교통량이 보여요. 근데 왜 우크라이나는 교통량이 안 보일까요? 여기 보시면은 트래픽 버튼이 있거든요. 누를 수가 없어요.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껐을까요? 저 기능을 비활성화시킨 구글러들. 왜 구글 친구들이 왜 저거를 비활성화시켰을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바로 비활성화시켰죠. 왜 그렇죠? 이런 거 있으면 누가 쓰죠? 러시아 군이 거기다 미사일 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사실은 구글 맵스라는 거를 러시아군이 전쟁 도구로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끌 수 있습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이게 나왔을 때 구글이 맨날 좀 안 좋은 걸로 욕먹다가 세금 뭐 어쩌고. 근데 이때 칭찬받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잘 껐다. 근데 내부에서는 통렬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껐냐 이거예요. 미리미리 더 껐으면 피해를 더 줄일 수도 있었다. 경계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농가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하루 일과가 뭔 것 같으세요? 돼지 무게 재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비즈니스 핵심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매일 재야 돼요. 매일 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조금 좀 슬픈 얘기지만 돼지 무게가 어느 적정 수준에 넘으면 제품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로 이제 만드는 건데 특정 몸무게가 넘었을 때 바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면 이틀 3일 걸리지 않고 정확하게 무게가 넘는 트레시홀드를 측정할 수 있다면 사료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좀 슬픈 얘기인데 그날 바로 중단하고 제품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슬픈 얘기여서 좀 힘든데 그건 떠나서 스팸 다 드시잖아요. 그렇죠? 삼겹살 드시니까 이거 잠깐 떠나서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부가 2분이 필요하고요. 장정 2분이 줄로 끌어당겨야 되고 기를 한쪽
그 한 마리만 지나다닐 수 있는 걸로 구축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무게추를 끝에다 두고요. 거기다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작년, 올해 여러 세계의 농가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AI로 그냥 사진만 찍는 겁니다. 위에서 무게를 측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광주에서 나온 스타트업인데 인터플로우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그냥 보고선 아주 무게 재버려요. 그러면 사람과, 제가 오늘 구직시장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줄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 제가 저 카메라 오늘 들고 왔으면 여러분들을 몇 킬로인가 이렇게 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한테는 적용 안 할까요? 기분만 나쁘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제품할 게 아니니까. 근데 돼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돼지 농가 주인은요, 일상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 2명을 고용해야겠다. 그리고 그들한테 항상 잘 대해줘야겠다. 그리고 한 마리만 다닐 수 있는 길을 더 앞부분부터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AI가 뭐야? 근데 사진을 찍어서 그걸 할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면 돼지 무게도 잴 수 있나? 여기까지 가는 농가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누가 일 잘 넣냐 이겁니다. 매일매일 고민을 하더라도 일상에서 문제를 재정의하는 거랑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려고만 하는 사람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약간 미묘한 차이 아시겠어요? 그런 개념입니다. 굳이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좀 다들 알고 계신가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서로 아세요? 좀? 거의 많이 아세요?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제가 제 모교에서 강의할 때 저는 코딩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첫날 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학생이라고 가정하시고 눈 감고요, 고개를 숙여주세요. 첫날. 자, 대학생 학기 첫날입니다, 여러분. 자, 나는 오늘 학교 캠퍼스에 딱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제 첫날 강의에 들어왔는데 AI 코딩 강의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별로 그냥 기분은 그런데 강의장 안에서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했다. 그래서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다 하신 분만 왼쪽 귀를 만져주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자, 이제 고개 들으시고 눈 떠주세요. 지금도 한 4-5분이 만지셨거든요. 왜 만지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설레는 분이 계신 거죠,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근데 저희 대학교에서 이런 거를 하면은요, 한 120명 강의인데 한 20명 만집니다. 한창 그럴 때죠. 근데 지금 여기 5분은 왜 그거를 제가 내려가서 한번 물어볼까요? 네, 지금 여기 되게 많았고 여기도 제가 기대를 안 했는데 아무튼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제 강의 때 하는 숙제는 이거예요. 120명 중에 지금 여기로 볼게요. 여기도 귀를 안 만져주실 줄 알았는데 만지셔가지고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한 발자국 가면은 되게 심장이 떨리시겠죠, 저분은. 근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5명이 오늘 심쿵하신 정확한 숫자일까요? 아니면 더 많을 수 있을까요? 더 많아요? 그 확신하시는 분은 대체 왜 확신하시죠? 본인이신가요? 아무튼 더 많을 수 있죠.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 눈 감고 고개 숙이는 거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대신 제가 한 방법보다 더 용이해야 합니다. 구글 폼 이런 거 말고 앱으로 서베이를 하겠다 이런 거 말고 그거는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다 키셔야 되니까. 심쿵한 사람 찾는 방법. 근데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한 방식이 자, 여러분 그냥 오늘 다 같이 만나셨는데 오늘 심쿵하신 분 손 좀 들어봐 주실래요? 이 방법보다는 조금 낫죠. 근데 더 나은 방법이 한 6-7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8학기 내내 해봤거든요. 6-7가지가 있어요. 더 나은 방법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보내주면은 A+ 가점을 주거든요. 플러스를. B 받으면 B+로 주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방법이 정말 굉장히 4년 동안 나옵니다. 이게 이해되셨죠? 아마존이라는 회사 아시죠? 그 회사에서도 비용 절감이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원래 제프 베조스가 그런 사람입니다. 비용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할까요? B2B 말고 AWS 말고 B2C에서는 반품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다 멤버십으로 받기 때문에
비용을 다 냅니다. 일단. 그러다 보니까 반품은 아마존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거든요. 그럼 반품 비용을 줄이면 아마존이 프로핏이 좋아지겠네요. 그래서 뭘 확인을 했죠? 어디서 반품이 생기는지 제품 카테고리를 본 겁니다. 그랬더니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소품이 많다는 것까지만 알면은 일잘러가 아니죠. 왜 인테리어 소품을 자꾸 반품하시나요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4-5가지 오케이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크기가 우리 집에 놓으니까 받은 다음에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으니까 크기가 안 맞더라. 그래서 무려 4년 전에 어떤 기능을 넣었죠? 이 기능을 그때 넣은 겁니다. 구매 버튼 누르기 전에 일단 확인해 보세요. 본인 집에 AR로 올려놔 보세요. 이걸 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물건을 사기 전에 자기 집에 가상으로 올려놓으실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이걸 했더니 비용이 아주 커스트 에피션트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거는 커스트 에피션시 프로젝트. 그러면 이거는 일잘러들이 AR 기능을 우리 회사에서 써야겠다, AI를 우리 회사에서 쓰자, 이렇게 가이드를 내려줬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결과물인가요? 아니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팬시하고 아니고 간에 AR 기능을 넣어야 우리가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에 집중을 해야 창의적인 방법이 나올 수가 있다, 요 결이거든요. 이해되셨죠? 제가 굉장히 최근에 나온 기술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코딩을 보고 이게 어떤 목적의 코딩인지 맞추는 건 이건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구글 그 어닝 결과에서도 얘기했죠. 세르게이 브린 파운더도 얘기했지만 구글 진짜 현재 코딩하는 양의 25%를 AI가 합니다. 이 기술도 예전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뭐냐면 밖에 창문 보고서 여기가 진천인지 서울인지 뭐 부산인지 맞출 수 있죠. 당연히 이미지를 보면은 다 맞출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올해 나온 기술입니다. 내 안경 어디 있는지 기억해? 그랬더니 아까 이렇게 지나갈 때 흙깃 봤는데 사과 옆에 있어,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자, 이 기술은 이제 찾아주는 거예요. 자, 이 기술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이 기술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물건 찾는 거, 그렇죠. 뭐 실버 산업, 치매 환자, 여러 가지가 떠오르시겠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본인의 업무랑 엮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반적인 얘기들은 뭐 아까 단어를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독서, 이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막 아름다운 얘기 해드리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그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본인 업무랑 엮어보셨냐 이거예요. 이거 내 업무랑 전혀 상관없는데? 그러면은 예전 아주 관습적인 관점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안 어울리는 것끼리 엮어보실 수 있냐 요거예요. 그리고 시도를 자꾸 하셔야 이 기능이 올라옵니다. 이게 되면은요, 돼지 농가 사장님하고 비슷해지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안 되면요, 오늘도 2분의 인부를 구하셔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돼지 한 마리가 지나다니는 길을 열심히 파고 계실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은 실제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습니다. 3개월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이 기술 자체를. 근데 이 기술은 뭐냐면 이 유저가 자기 AI를 그대로 페르소나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 기술은 어디다 쓰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은 아까처럼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최고, 딱입니다. 지금 잘하신 거예요. 왜 답이 바로 나오지 말아야 되냐면 바로 나오는 답은 명동시민 100명 중에 7, 80명이 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를. 혹은 그거에 관심이 별로 없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 업무랑 엮여 있는 것들을 고민해 보셔야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 보자마자 샌드박스 CTO랑, 샌드박스라는 회사 아시나요? 메가스터디 CTO님, 거기 개발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현우진 1타 강사 이제 100명 만들어야겠다, 빨리. 만들면 어떻게 되죠? 누구 경험이 바뀌죠?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집니다. 지금 인터넷 강의는 어떻죠? 질문을 못하죠. 물론 채팅창으로는 하지만 그거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현우진 선생님한테 질문하려면 기차 타고 가야 됩니다. 대치동. 가도 안 만나줘요. 근데 실제로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UX와 UI를 바꾼다면은 2등 업체랑 어나더 레벨로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빠르게 정답을 얘기하는, 손을 들고 빠르게 정답을 얘기하는 우리나라에는 아주 많이 필요하진 않다. 그건 오퍼레이션 엑설런스를 추구하는 뭐 인도네시아나 그 나라를 폄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렇죠. 설계는 누가 하죠? 설계는 엔비디아가 하는데 제조는 TSMC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폄하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문제를 정의하는 것부터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빠르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고 수능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내 문제랑 엮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중요했었다라는 겁니다.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메이블린이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 저걸 뭐라고 하죠? 이렇게 올리는 걸? 마스카라가 새 제품이 나왔습니다. 마스카라가 새 제품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한테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저렇게 5개 광고를 만들면 한 얼마 들을 것 같으세요? 중요한 거는 20억이나 3억이나 뭐 얼마 들었겠죠. 근데 이거를 딱 만들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조직에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직에 계시니까 일하시다 보면 이런 거 기획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몇 명이나 보는데 그거 해서 3억 들여갖고 몇 명 보는데 기일해서 그럼 뭐라고 하죠? 여러분 스마트 하시니까 딱 생각하다가 이 아이디어를 너무 하고 싶어요. 아이디어는 너무 좋아. 그러면은 딱 얘기하죠. 오케이, 그만두겠습니다.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잘러가 아닌 거죠. 항상 더 나은 결과와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 어떻게 했냐면 틱톡이나 쇼츠랑 릴즈에다가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광고까지 돌리겠다고 한 거예요. 그 영상 가지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친구가 어떻게 했죠? 이거 실제로 근데 3억도 필요 없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영상은 AI가 만든 영상입니다. 이해되시죠? 리얼하게 만드는 거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빵원. 그래서 틱톡이나 쇼츠랑 릴즈에 올렸어요. 이것도 한번 보실까요? 여성 속옷이 올라가 있는데 맨하탄 브릿지에 혹시 여기 여성 속옷 저렇게 크게 만들어서 거실 수 있는 분, 뉴욕 공무원과 난 싸우겠다, 한국 공무원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선배들이 얘기하죠. 야, 우리 예산도 없고 네 아이디어가 관철이 안 될 것이, 예산도 없고 그거 뉴욕 공무원이 승인하겠어? 오케이, 괜찮습니다. 더 좋아요. 그 두 가지 조건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AI, 젠 AI로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직 퀄리티가 저렇게 안 나오던데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유튜브에서 AI 관련된 코딩 내용 중에서 정말 주옥 같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개발자가 만든 코딩 관련된 영상인데요. 그게 뷰수가 몇 개냐면요, 30뷰입니다. 30뷰. 그만큼 사람들이 찾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요, 이런 젠 AI에서 퀄리티 높이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근데 지구상에서 그 영상을 본 사람이 30명밖에 없다.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되짚어 보면은요, 결국에 진짜로 찾아보셨나? 이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그런 걸 안 찾게 되냐면요, 어떤 디지털 트윈 기술을 보여드리거나 AI 기술을 보여드리거나 어떤 새로운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재밌다 이렇게 보시지만 대부분 자기 문제랑 엮어서 고민을 거의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답변 나온 것처럼. 그렇죠? 그게 우리들의 이제 이슈입니다. 전 세계에서 AI가 제일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가 어딜까요?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이쪽입니다. 두 번째는 어딜까요? 두 번째는 베이징이에요. 3위 어딜까요? 아닙니다. 3위는 왜 6위에서, 한국은 왜 6위에서 7위에서 8위에서 9위까지 떨어질까요? 가장 이제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프라임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성기. 저처럼 한국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AI 관련된 극초기나 아니면 비상장사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친구들끼리 모이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전성기일까 봐 두렵다예요.
저희 펀드는 한국인 개발자가 속해 있는 팀, 미국 법인이더라도 한국인 개발자가 속해 있는 팀에다가만 투자하는 철학을 고수를 하거든요. 지금은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될까 봐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전성기면은 최악인 거죠. 우리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우리 후배들은 대한민국이 다시 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15년 전, 20년 전 해외여행을 가면 사우스 코리아라고 얘기해야 되는, 정확하게 지도에 어디 있는지 설명해야 되는, 지금 후배들은 그런 거를 전혀 진짜 그랬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만약에 진짜 전성기라면.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과 업무들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점을 발견해 주시고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방법을 또 강구해 주시고, 내가 작년에 풀었던 방식이 아무리 좋더라도 올해 또 새로운 방식으로 풀려고 해봐 주시고, 그리고 푼 상황 중에서도 결과가 나왔다면 요거보다 더 나은 결과는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 포텐셜을 봐주시고,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이 프라임 타임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처럼 중요한 분들께서 데일리, 일상적으로 해주신다면 다시 9위가 아니고 쭉 올라오는 거고요. 선진국 순위에서도 우리가 이탈리아 정도는 굉장히 쉽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네. 그 이탈리아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예, 근데 그런 게임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게임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배달 산업이 아니듯이, 제가 지금 저는 전문 강연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음도 이상하고 두서도 없지만 사실은 제가 경쟁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스마트폰하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수리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바로 다음 정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그렇죠. 지금 거의 한 2분 정도 정수리가 보여서 제가 넘겼어요. 여러분 혹시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영어가 계단식으로 느는 분 있으세요? 너무 부럽습니다. 내려갔다 올라오죠. 골프 치시는 분들 골프가 계단식으로 늘더라. 예,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대부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되죠. 이게 행위예술 작품의 제목이었어요. 이게 라이프랑 석세스는 리니어하지 않다, 선형적이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일잘러들도 마찬가지고 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 저 여정을 겪으실 거거든요. 자, 오른쪽처럼 가게 되는데 저거를 스트림라인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거 그냥 다 하시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한 2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3가지를 일상에 넣어보는 거, 체화시켜보는 게 첫 번째고요. 2번째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일잘러 분들께 꼭 간곡히 말씀드리는데, 제가 구글에서 8년 동안 재직하면서 얻은 노하우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팀원분들, 저희 팀장님들 정말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속 가능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끝나고 넉다운 되면은 너무 미안하고 저 때문에.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일상에 저 3가지, 아까 오늘 말씀드린 3가지를 탑재를 하시되 5일 중에서 한 3일 정도 혹은 4일 정도, 5일은 비추, 우울증 옵니다. 그래서 2, 3, 4일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3가지를 자꾸 실험해 보시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습관을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2, 3, 4일 정도 해봐야지가 아니고요. 내가 2일짜리인지 3일짜리인지 4일짜리인지를 세팅하셔야 돼요. 그리고 2일이 4일보다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5년 뒤에 봐야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지속 가능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편한 의사결정을 본인이 터치를 조금 더 하더라도 그거를 일상생활에 녹이는 것부터 한번 실행해 보시면, 자꾸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일잘러라고 한다는 거예요. 짜증나게. 그냥 나는 상대방이 편한 의사결정만 했을 뿐인데 왜 자꾸 일잘러라고 하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그게 저 굴곡들을 굉장히 심플리파이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너무 집중도 있게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